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 삼성전자 되겠고요. 오늘 우리 주주분들이 답답하실 만한 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란 종전 관련된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서 유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빠졌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는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갭상 스타트했다가 하방 압력이 유입이 되면서 음전이 이루어졌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 매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도 이걸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하방 압력이 꾸준히 유입이 됐었는데 그 창구가 뭐였습니까? 공매도 창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한 물량을 매도함과 동시에 뭘로 진입을 했었다는 거예요? 공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쇼 청산에 대한 부분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도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주주님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지,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 언제 올라갈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 원에서 매수하셔야 되고 얼마 원에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말씀해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삼성 파이팅 또는 삼성 신고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빠르게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갭상 스타트 했다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수급 동향을 확인해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90만 주 정도를 매도했어요. 근데 이 90만 주가 사실 비교적 큰 물량이 나온 건 아니겠죠. 그런 만큼 우리가 창구별 수급 동향을 확인해 봤었을 때 오늘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았고 샀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에 160만 주 가량을 매수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70만 주 매도를 하게 되면서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봤었을 때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꾸준히 하방 압력을 유입시켰던 창구가 뭐였다고요? 공매도 창구였다고요. 이 외국인들이 기존에는 롱 포지션을 잡고 주가를 끌어올려 놨었었는데 얘네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현물에 대한 물량을 매도한과 동시에 어떻게 했다? 공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대차 잔고가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차 잔고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하방 압력을 유입시켰는데 결국에 주가는 16만원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아실 거예요. 원래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주주님들도 아실 텐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16만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고 반등이 꾸준히 나와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차 잔고를 줄여 나가면서 공매도를 쳤었던 상환에 대한 매수세를 다시금 유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구별 수급 동향을 확인해 봤었을 때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달이라는 기간 넘게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었던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금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롱 포지션을 잡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올려놓겠다는 게 아니겠죠. 이전에 공매도를 쳤었던 걸 상환하는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공매도를 쳤었던 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JP 모간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이 공매도를 쳤었던 걸 전부 다 상환했냐, 환매수를 다 집어넣었느냐, 우리가 그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얘네가 환매수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땐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쇼 커버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쇼 스퀴즈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2월 말부터 4월 5일까지의 창구별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 보자고요. 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잡은 물량보다 판 물량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누적 순매수 마이너스 1070만 주가량 잡혀 있고, 여기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1500만 주가량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주가량으로 잡혀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2890만 주가량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공매도를 터뜨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쇼 청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하게 환매수를 넣어준 거고, 골드만삭스는 어떻게는 하방 압력을 유입시키는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그런 만큼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도해야 될 텐가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외국인들이 대차를 늘려가면서 공매도를 쳤는데, 이걸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아냈고,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고, 전쟁도 종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미국-이란 전쟁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3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11월에 뭐가 있어요? 중앙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투자도 하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금 투자도 하고요, 다방면에서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 70%에서 80%가 보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서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기술주 성장주는 빠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에 금리 인하를 외쳤었던 트럼프인데, 결국에 이 금리 인하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율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시장을 다시금 회복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란이 쉽게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강하게 나오고 있겠어요? 단기적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은 본질적인 시나리오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실적이 있겠죠.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원에 육박했는데, 올해 초 기억하시나요? 국내외 메이저 증권사들 뭐라 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려줬습니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총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근데 1분기 만에 얼마가 나온 거예요? 57조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봤었을 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총 몇 조 기대해 볼 수 있다? 200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의 메이저 증권사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해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방 압력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걸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들의 하방 압력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인 눌림목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땐 우리가 20만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확인해 봤었을 때 캔들을 58개만 두고 확인해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18만원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18만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도 된다. 궁극적으로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3차적으로 비중을 늘려도 된다. 여기 밑으로 빠질 일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란 전쟁도 종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멘텀도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관망할 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했었을 땐 우리가 어디서 1차적으로 비중을 줄여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22만원에서 22만 5천원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분할 매도라는 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적이지만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온과 동시에 이전에 공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었던 외국인들의 하방 압력까지 단기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받고 눌렸다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저항받고 눌렸었을 때 외국인들이 또 언제 잡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놓는지 우리가 실시간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체크해서 저점 매수를 또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전부 다 투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얼마 원에서 매수하세요. 얼마 원에서 매도하세요. 이러한 것들 영상 내에서 전부 다 투명하게 풀어드리고 있는 채널이니까 나 이러한 영상을 바탕으로 손실 최소화 수익 극대화해보고 싶다.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빠르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빠르게 알고리즘으로 뜰 겁니다.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있어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타점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삼성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크지만 장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못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은 본질적인 걸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